말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말로 세상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후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말들이 돌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입을 다물 걸. 한마디만 참았어도 후회는 언제나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금기의 목록이 아닙니다. 해방의 기록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 자신의 빈곤함을 드러낸다고. 말이 많을수록 내면은 더 텅 비어 있다고. 그는 평생 고독을 선택했고 침묵 속에서 사유했으며 말 대신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본 인간의 본성은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허영을 채우고 말로 인정을 구걸하며 말로 고통을 만든다는 것. 이제 우리는 그의 시선을 빌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들으십시오. 급할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말을 멈추지 못하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말을 합니다.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대부분 상대를 찌릅니다. 혹은 우리 자신을 찌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은 생각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빈약하면 말도 빈약합니다. 생각이 불안하면 말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했던 말들 중 대부분은 불필요했다는 것을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말을 해야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말을 해야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반대였습니다. 말이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말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품격을 깎아내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우리는 허영으로 가득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말들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불행을 설명하려는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되는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 인생이 원래 이래. 우리는 자신의 불행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위로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주변에 들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들겠다, 이해해. 같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사람이 줄어듭니다. 모두가 각자의 불행을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왜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일까요? 불행을 말할수록 불행은 커집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말로 꺼낸 불행은 더 선명해집니다. 더 실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의 불행은 무겁습니다. 젊은 사람의 고민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불행은 이미 굳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결국 불행을 말하는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적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고통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고통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2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내가 느끼는 고통, 또 한 번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며 다시 겪는 고통.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견디는 방법으로 침묵을 제시했습니다. 고통은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견뎌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다. 냉정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시니어가 공감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불편하다, 요즘 잠을 못 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시구나 하고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사람들은 피곤해졌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해. 불행을 말하는 것은 연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행을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상대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상대는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말을 듣고 피곤해질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불행은 혼자 소화하십시오. 말 대신 산책을 하십시오. 말 대신 글을 쓰십시오. 말 대신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불행은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자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성공을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되는가?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해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우리 때는.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특히 현재가 초라할 때 과거는 더욱 빛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을 말함으로써 현재의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도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 말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말이 왜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가? 과거를 말할수록 현재는 더 초라해집니다. 과거에 살던 사람,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꿉니다. 과거의 성공담은 그들에게 설교처럼 들립니다. 나도 너처럼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른데? 그리고 당신을 멀리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을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허상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현재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과거의 성공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현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조용히 간직해야 합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빛을 잃습니다. 시니어가 공감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유명한 교사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녀를 기억했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자주 그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지금 의사가 된 애가 있어. 내가 그때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더니 애들이 정말 좋아했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루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자녀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 100번도 더 들었어요. 그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만이 그녀를 증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침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를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왜 하려는가? 대부분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과거는 가슴속에 조용히 간직하십시오. 말로 꺼내지 마십시오. 대신 현재를 충실히 사십시오. 현재의 삶이 충만하면 과거를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가족 이야기를 밖에서 꺼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되는가?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요즘. 손주가 이번에 상을 받았어. 가족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혹은 하소연하고 싶어서.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가? 가족 이야기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자랑처럼 들리면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하소연처럼 들리면 듣는 사람은 난처합니다. 특히 가족 내부의 갈등을 밖에서 말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말은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소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언젠가 가족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때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족에 대해 냉정했습니다. 그는 가족도 결국 타인이라고 보았습니다. 혈연으로 묶여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각자 독립된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가족 이야기를 밖에서 하는 것은 그 거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가족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 대한 말은 언젠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뢰는 무너집니다. 시니어가 공감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5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을 안 해. 명절에도 시댁에 안 오려고 해. 애들도 제대로 안 챙겨. 친구들은 그러게,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친구들한테 한 말일 뿐인데. 하지만 말은 언제나 퍼집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더 빨리 퍼집니다. 침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가족에게 들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부분의 경우 좋은 일은 없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가족 안에 두십시오. 밖에서는 침묵하십시오. 자랑도 하소연도 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존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침묵으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타인을 평가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 인성이 별로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우리는 타인을 평가합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평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평가는 우월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이 말이 왜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평가는 더 단정적이 됩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여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판단이 굳어집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저 어른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시네. 평가하는 말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품격을 낮춥니다.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평가당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판단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지와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오만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시니어가 공감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58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오랜 시간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평가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젊은 친구는 아직 덜 됐어. 그 사람은 신용이 없어.
요즘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른은 사람 평가만 하시네. 함께 있으면 불편해. 그는 외로워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무도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싶을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겉모습만 봤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도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 평가 대신 이해를, 판단 대신 침묵을.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굳이 해명하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되는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야, 사실은 이래.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우리는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해명합니다. 끊임없이. 하지만 해명은 대부분 역효과를 냅니다. 이 말이 왜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가? 해명은 약함의 표시입니다. 강한 사람은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살 뿐입니다. 해명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더 약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변명만 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해명을 하면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나이도 먹고 경험도 많은데 왜 저렇게 자기 변명을 할까? 해명은 당신의 권위를 낮춥니다. 그리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 많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확고하면 오해를 굳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해명은 의심을 확증시킬 뿐이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의심합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은 의연함으로 보입니다. 시니어가 공감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2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봉사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길게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손주를 봐줘야 해서, 그런데 며느리가 늦게 데리러 와서, 그래서 내가 버스를 놓쳤고 다음 버스가 30분 후라서. 사람들은 들으면서 불편했습니다. 그냥 늦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 후로도 그녀는 작은 일에도 긴 해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피곤해. 그녀는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명은 이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명하고 싶을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해명이 정말 필요한가?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사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입니다. 오해를 받았다면 그냥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오해는 풀립니다. 굳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 대신 행동을, 해명 대신 침묵을. 그것이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되는가? 내 경험상 그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아는데. 내 말 들어, 후회 안 할 거야. 나이가 들면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나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해본 사람인데. 하지만 이것은 선의입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가? 조언은 대부분 간섭으로 들립니다. 특히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못 살 거라고 생각하나? 듣는 사람은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조언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라는 권위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언에 대해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언은 대부분 조언자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조언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돕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혜는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조언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 아니라 존재로. 시니어가 공감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사업에 대해 자주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이랬어. 요즘 시대는 이런 거야. 아들은 처음에는 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조언이 반복되자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상황을 모르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라고 한 말인데.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조언은 사랑이 아니라 불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침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언하고 싶을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상대가 나에게 조언을 구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간섭입니다. 침묵하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게 있으면 알려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언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비교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되는가? 옆집 아들은 벌써 집을 샀는데 우리 때는 이 나이에 이미 다 이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만큼 고생을 안 해. 이러한 비교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나와 남을, 과거와 현재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비교를 통해 우리는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괜찮은 편이야. 혹은 불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가? 이러한 말이 왜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가? 비교하는 말은 상처를 줍니다. 특히 가족에게 한 비교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 너는 형만 못하니? 옆집 며느리는 참 잘하던데. 이런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나이 든 사람의 비교는 더욱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망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불행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절대적 상태가 아니라 비교에서 온다. 우리는 자체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을 때만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상대적 만족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만족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누군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시니어가 공감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0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큰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고 작은 아들은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녀는 자주 작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은 벌써 집도 샀는데 너는 왜 이러니? 형만큼만 해봐라. 작은 아들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형과 비교했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슬펐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라고 한 말인데. 하지만 비교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침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싶을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의 삶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넌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말이 조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무거움은 성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관계를 잃었고, 신뢰를 잃었고, 품격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침묵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침묵은 빈곤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다고 했습니다.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침묵 속에서 자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침묵은 빈곤이 아닙니다. 풍요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내면이 충만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은 점점 줄어들고 고요함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말은 줄일수록 삶은 단단해집니다. 말을 줄이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말은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한 번 말하면 그것을 설명해야 하고, 그것을 방어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정리됩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남는 것은 진짜 관계입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는 깊고 단단합니다. 말을 줄이면 자신이 명확해집니다. 말이 많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말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자신이 보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말을 안 하면 지는 거 아닌가? 내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조용히, 당당하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가장 고귀한 형태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깊은 관심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 마음으로 느낍니다. 침묵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따뜻함입니다. 말로 상처 주지 않을 뿐 존재로 함께합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말로 존재했습니다. 말을 해야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존재 자체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존엄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의미 있습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있으십시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설명하는 말, 과거의 성공을 반복하는 말, 가족 이야기를 밖에서 꺼내는 말, 타인을 평가하는 말, 굳이 해명하려는 말,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 비교하는 말. 이 모든 것을 줄이면 삶은 가벼워집니다. 관계는 깊어집니다. 자신은 명확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원하지 않게 되는 기술이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하지 않게 되는 지혜.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침묵해야 하는지. 이 알을 가지고 조용히 살아가십시오. 말없이, 단단하게, 품격 있게. 나이 들수록 조용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완성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